안녕하세요. 인생 짬밥으로 조근조근 유튜브 하는 김용숙입니다. 오늘 이야기할 사람은 김호중 씨 얘기입니다. 오늘 전지적 참견 시점에 출연해서 생애 첫 팬사인회를 하는 모습이 촬영돼서 방송됐습니다. 그것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시고요. 좋아요, 구독, 댓글, 알림 버튼 설정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김호중 씨가 생애 첫 팬사인회를 갖는 모습이 월드컵 경기장 그 근처에 있는 문화 비축 기지라는 곳에서 드라이브 스루라는 형식으로 팬사인회가 이루어졌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많은 사람이 사회적 거리두기를 해야 되니까 차에서 내리지 않고 일일이 김호중 씨가 그 차로 다가가서 그 팬들하고 만나는 그런 광경이 연출됐습니다. 제가 오늘 그 팬사인회를 보면서 몇 가지 제 나름대로 느낀 부분, 느낀 점을 좀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제가 오늘 그 팬사인회를 보면서 첫 번째 느낀 거, 김호중 씨를 비판하거나 뭐 듣기 싫은 소리를 했다가는 맞아 죽을 것 같다. 그런 위협감이 들었습니다. 그분들의 그 열광하는 모습을 보면서 김호중 씨가 얼마만큼 사랑을 받고 있는지 확인되는 그런 광경이었습니다. 그렇더라도 저는 맹목적으로 그냥 좋은 점만 보고 박수만 치고 저는 그런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끼는 사람일수록 잘못된 것은 잘못됐다 얘기하고 지지할 것은 적극 지지하고 나는 그러는 것이 내가 사랑하고 내가 좋아하는 사람을 제대로 아끼고 보호하는 일이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무조건 환호하고 요만큼이라도 듣기 싫은 소리를 하면은 벌떼처럼 몰려와서 그걸 비판하고 이런 그 사회적 현상, 조국으로 인해서 이렇게 나타나는 현상과 같은 그런 것으로 발전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우려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호중 씨가 그렇다는 건 아니지만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일수록 눈을 똑바로 뜨고 그 사람이 실수를 하지 않도록 우리가 잘 옆에서 이렇게 정말 뭐라 그럴까요? 비판하고 지지하는 것은 당연히 우리가 팬들이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그 오신 팬들이 제주에서 오시고 전라도에서 오시고 경상도에서 오시고 각지에서 정말 너무 많은 분들이 오셔서 100명 한정으로 아마 팬카페에서 신청을 받았던 것 같습니다. 무려 6시간인가 8시간을 김호중 씨가 그날따라 유난히 날씨가 더웠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호중 씨가 그 한 분 한 분 대하는 그 모습은 오버하지 않고, 저는 오버하는 걸 왜 그렇게 싫어하는지 모르겠어요. 오버하지 않고 차근차근 팬들을 만나는 모습 보기 좋았습니다. 그런데 그 팬들 중에 김호중 씨를 보고 우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물론 반갑고 좋으니까 울 수 있어요. 우는데 왜 울까 하고 해보니까 저도 김호중 씨를 보면 이렇게 아련하고 오늘도 전지적 참견 시점에서 눈물을 꾹꾹 짜는 모습을 보니까 저도 눈물이 나와요. 그건 왜 그런가 제 나름대로 분석을 해보니까 호중 씨의 그 성장 과정에 대한 애틋한 마음이 있는 것 같아요. 그 얼굴은 철이 든 아저씨 같지만 어떻게 보면 굉장히 순수하고 그 어린 모습이 또 그 웃을 때 나타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호중 씨를 좋아하는 팬들은 호중 씨에 대한 그 아련하고 애틋한 마음이
어느 그 7남자보다 큰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늘 그 팬들이 그 차에 앉아서 그렇게 울어요. 많은 분들이. 그래서 이건 좀 특이한 현상이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제가 연사마가 일본에서 그렇게 인기가 있어서 그분들이 전세 비행기를 내서 한국에 오고 그러는 걸 보면서 저는 납득을 하지 못했어요. 아니, 나이 드신 아주머니들이 저 젊은 그 아무리 배우가 잘생기고 웃는 모습이 정말 그 100만 불짜리 웃음을 웃는다고 하지만 어떻게 전세 비행기까지 내가지고 한국을 저렇게 오나. 그리고 저는 그때만 해도 이해를 하지 못했어요. 근데 지금 요즘에는 조금 저도 이렇게 이걸 가지고 계속 유튜브를 하는 걸 보면서 그 부분은 저도 이해를 하겠어요. 근데 그 이해를 하면서도 이게 무슨 현상일까? 그럼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났을까? 하고 보니까 우리가 먹고 살기 힘들 때는 문화를 향유하지 못했어요. 문화를 누릴 여가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러한 현상은 우리가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어진 것을 반영하는 현상이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는 일본 사람들도 굉장히 남편들이 봉건적입니다. 봉건적이에요. 그러니까 눌려서 사는 거죠. 근데 우리나라도 봉건적인 남편들하고 사는 어머니들이 상당히 많으셔요. 그러니까 눌려서 억압된 정서가 나이 들면서 억울한 거죠. 너무 눌려 살다 보니까. 그래서 자기의 취향과 자기의 삶을 찾아서 나타나는 것이 이 인기인들의 팬덤 현상으로 나타나는 거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물론 오늘 그 드라이브를 운전을 하고 오신 분들 중에 남편들이 운전해서 오신 분들이 상당히 많으셔요. 물론 김호중 씨는 워낙 노래를 잘하는 사람이니까 남성들 팬도 많지만 제 생각에는 대부분의 그 남편분들은 부인한테서 끌려서 온 거예요. 끌려서. 그러니까 본인도 좋아서 왔지만 부인들한테 끌려서 억지로 온 남편들도 적지 않은 것 같았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또 무슨 얘기냐? 여성들의 파워가 이렇게 커졌다. 그리고 문화를 소비하는 사람들은 대부분이 여성이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저는 물론 이제 뭐 그 외에 코로나로 사회 활동이 활발하지 못하 보니까 그러한 답답한 아마 심정도 있었을 거예요. 눌려 있었으니까 이제 폭발을 했죠. 근데 김호중 씨를 아마 상징하는 색깔은 보라색인가 봐요. 전 잘 몰랐는데 마스크도 보라색으로 그걸 이제 아마 그 팬클럽에서 팔기 때문에 그걸 그렇게 각자 와도 그걸 굿즈라고 그러는데 아마 김호중 씨 굿즈가 나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하고 차에도 치장을 해가지고 오고 그러게 어떻게 보면 또 문화생활, 문화 소비를 또 그런 식으로 할 수도 있겠죠. 근데 이 트롯이 좋은 것인지 저는 그게 지금 아직도 제가 좀 연구하고 분석해 봐야 될 부분인데 트롯에 대한 팬덤 현상인지 아니면 이 7남자에 대한 팬덤 현상인지 아니면 코로나로 인해서 답답한 것에 대한 현상인지 이게 뭔지 잘 모르겠어요. 갑자기 이게 왜 이렇게 본물처럼 터졌는지 아직은 잘은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분명한 것은 트롯이 물꼬를 텄다. 근데 물론 미스 트롯 때도
그 남자분들이 또 거기는 또 많이 팬들이 계시더군요. 그러니까 이게 동성이 아니고 이성 간의 팬덤 현상은 자연 현상인 것 같고요. 그래서 하여튼 이 문제는 이 사회적 현상이고 특별한 문화 현상이고 새로운 문화 트렌드 현상이기 때문에 이거는 좀 계속 지켜보면서 분석을 좀 해봐야 될 문제 같아요, 사회적으로. 그런데 이제 저는 김호중 씨가 고생을 하다가 요새 동해 번쩍 서해 번쩍 뭐 김호중 씨가 가장 그 예능 프로그램에 출연을 지금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 많이 함으로써 그동안 조금 시끄러웠던 그 문제도 조금 가라앉고 잠잠해지면서 뭐 기획사에서 관리를 잘 해주겠죠. 그렇더라도 본인이 김호중 씨가 본인이 해결해야 될 문제는 본인이 해결하고 기획사에서 해결해야 될 문제는 기획사, 소속사에서 해결을 하고 모든 본인의 인생을 소속사에 다 맡기지 말고 그런 것을 좀 분별을 해서 내가 해야 될 일과 소속사가 해야 될 일, 이런 것을 지금부터라도 좀 분리해서 구분해서 해가는 것이 앞으로 김호중 씨의 삶에도 살아가는 방법에도 사회를 배우고 인생을 배우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무조건 소속사에다가 나를 맡기고 의탁하는 것은 저는 그렇게 바람직한 일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소속사에서는 업무에 대한 일을 하고 개인 사생활에 대한 것은 본인이 관리할 줄 아는 그런 가수로, 그런 연예인으로, 그런 개인으로 살아가는 것이 저는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러한 관점에서 그 전 소속사의 그 매니저와의 관계도 풀고 갔으면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제가 이런 유튜브를 했더니 저에 대해서 비판하는 댓글이 많이 달렸지만 저는 제 생각과 제가 하고 싶은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냥 저와 다른 생각을 가지고 계시면 다른 생각을 가진 대로 지지해 주시고 저 같은 사람도 호중 씨를 정말 애잔한 마음으로 쳐다보고 많이 사랑하지만 무조건 옛말에 미운 아이 떡 하나 더 주고 이쁜 아이 매 하나 더 준다고 그랬습니다. 내가 사랑하고 내가 관심이 큰 사람일수록 이 사람의 단점이 뭔가를 샅샅이 뒤져서 그것이 결점으로 나타나지 않도록 옆에서 얘기해 주는 거, 호중 씨보다 인생을 더 많이 산 사람으로서 해야 될 역할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저의 이런 생각은 변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저는 내가 좋아하는 사람일수록 단점을 단도직입적으로 앞에다 대고 하는 사람입니다. 왜냐? 내가 좋아하는 사람을 딴 사람들이 흉보는 거 싫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먼저 알아서 당신 이거 단점이니까 이거 고쳐 하고 저는 그렇게 말하고 사는 것이 제 스타일이기 때문에 저는 이러한 저의 삶의 방식을 고치기도 싫고 고치지도 않을 것입니다. 왜? 저는 그 방식이 틀렸다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저의 소신대로 살아가고 있고 살아왔습니다. 그 점을 호중 씨를 사랑하시는 분들께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